나는 소득도 별로 없는데 왜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을까? 내 주변 친구는 받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정민수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달라지면서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받던 분들이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적은데도 자동차나 전세 보증금 때문에 탈락하기도 하고 자녀가 용돈을 조금 보낸 게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죠. 겉으로 보기엔 잘 알 수 없는 기준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 인정의 기준이 바뀌고 차량 기준도 시세 중심으로 조정되면서 탈락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줄어드는 감액 규정도 앞으로 몇 년 사이 달라질 예정이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탈락 이유와 체크리스트, 그리고 탈락을 피하기 위한 관리 방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게 뭘까? 확실히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 기초연금 문제로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정보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연령 요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65세가 되는 해에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 소득 인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 이자 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소득이 많지 않아 보여도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셋째, 연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최대 월 34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20%가 줄어들지만 2027년에는 10%로 축소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부부 감액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넷째, 신청 절차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의 기준 충족, 신청 완료가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초연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도 뜻밖의 탈락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7세 박영수님은 은퇴 후 월 2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신청했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세 보증금과 자동차 문제였습니다. 박영수님은 집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로 살고 있었지만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재산으로 잡혀 환산소득에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4,500만 원짜리 승용차 한 대가 더해지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 지원금이었습니다.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 송금해 주던 것도 정기적인 소득으로 계산됐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효도라고 여겼지만 심사에서는 탈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죠.
박영수님처럼 전세 보증금, 자동차, 자녀 용돈은 본인이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부분인데도 실제로는 탈락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녀와의 송금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은 부분 하나가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바로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히 실제 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월급도 없는데 왜 탈락이지? 하고 의아해 하시지만 계산 방식에 들어가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소득 인정액의 기본 공식부터 짚어볼게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첫째, 소득 평가액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전액 반영되지 않고 일정 부분이 공제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는 112만 원 그리고 초과분의 3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빼고 남은 88만 원의 30%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실제로는 26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제도 덕분에 어르신들이 소액의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하시더라도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 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재산은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는데요. 계산 방식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그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은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단독 가구라면 기본 재산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되며 연 4%의 이율로 나눠서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금과 부동산을 합쳐 순재산이 2억 원이라고 하면 기본 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약 66만 원 정도가 매달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셋째, 자동차 평가 방식입니다. 2025년부터 큰 변화가 있었죠. 기존에는 배기량으로 따졌지만 이제는 차량의 시세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량 시세가 4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 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차량가액 전액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단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한 대만 기본적으로 제외되고 나머지는 전부 재산에 포함됩니다. 넷째, 회원권과 금융자산입니다. 골프장이나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은 현재 시세 전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며 보험 역시 납입금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오래 유지해온 보험이 예상보다 큰 재산으로 계산돼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자산 전반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라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쉽게 기준을 넘기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왜 탈락이야? 라는 분들은 대부분 재산 환산액 때문에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소득 공제, 재산 환산율, 자동차 시세 기준, 회원권 보험 반영, 이 네 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기본 자격 조건은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실제 심사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로 걸려
탈락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용돈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건 그냥 생활비인데 왜 소득으로 잡히냐고 하시는데요. 특히 매달 20만 원 이상을 자녀가 정기적으로 송금한다면 이건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자녀의 정기 지원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회원권 보유입니다. 골프장,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시세 전액이 자산으로 반영됩니다. 오래전에 샀고 지금은 잘 쓰지도 않는데 하셔도 제도상은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 탈락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보험 해약 환급금입니다.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올해 납입한 보험은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꽤 큽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돼 소득 인정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탈락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예금과 가족 간 증여입니다. 예금이 많으면 그 자체로 환산소득이 올라가고 가족에게 큰 돈을 이체한 기록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잠깐 돈을 맡겨둔 건데 해도 심사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세 보증금과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이면 환산 소득이 커져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거주하지 않는 집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이 훨씬 높게 계산됩니다. 여섯 번째는 방치된 사업자 등록입니다. 실제로는 가게 문을 닫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지 않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니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두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탈락 위험 체크리스트는 자녀 용돈, 회원권, 보험, 해약 환급금, 예금 증여, 전세 보증금 부동산, 사업자 등록 이렇게 6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항목들은 공식 기준에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탈락 판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 본인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왜 탈락했을까 하는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 전이라면 미리 관리해서 불이익을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기초연금 신청을 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으셨나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탈락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하고 도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의 신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탈락 통보서 기준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증빙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내준 돈이 일시적 지원이었다면 정기적인 소득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고 보험 부동산 평가가 잘못됐다면 관련 서류를 보완해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채 공제 항목 확인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대출 등 부채와 기본 재산액이 공제됩니다. 만약 대출 증빙이 누락되면 실제보다 재산이 많게 잡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계약서나 금융 내역을 제출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신청입니다. 올해 탈락했다고 영원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 재산 상황은 매년 변동되고 선정 기준액도 계속 인상되므로 내년에는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매년 꾸준히 신청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상담, 모의계산 활용입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탈락 원인과 개선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탈락 시 대처 방법은 이의 신청, 부채 확인, 재신청, 상담, 모의계산 활용 이 4가지를 기억하신다면 탈락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매년 소득재산 기준과 선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신청만 잘해도 수급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매년 재신청 필수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해마다 변동되고 기준 금액도 점점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단독 가구 223만 원이 기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228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즉,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소득재산 정리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회원권, 고액 예금처럼 불필요하게 소득 인정액을 올리는 자산은 미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사, 전세 계약, 차량 교체처럼 큰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꼭 알려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채 증빙 관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자금 대출은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공제가 되지만 서류가 없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을 항상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족과의 자금 흐름 관리입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도와주는 경우 일시적인 지원인지 정기적인 소득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기적 이체라면 소득으로 잡혀 탈락 사유가 되지만 증빙만 잘하면 단순 지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 상담 활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해 매년 내 자격을 확인하세요. 특히 복지로 모의 계산은 실제 탈락 가능성을 미리 체크할 수 있어 재신청 전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탈락, 재신청, 관리의 과정입니다. 매년 기준을 확인하고 소득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기초연금은 자격만 된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신청 절차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전문 상담과 함께 접수도 가능합니다. 셋째, 바쁘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혹시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 기회가 있으니 꾸준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서류 등이 있고 경우에 따라 재산소득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챙겨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노후 생활의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해당될 수도 있으니 함께 알려드리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